안녕하세요. 아마도 이 영상 타이틀을 보고 오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짐작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애플 케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저한테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잠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요일쯤에 제가 좀 놀러 갔다가 텀블러를 손에 들었다가 얘를 가방에 넣었죠. 그 가방에 넣었는데 문제는 제 아이패드 미니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텀블러에 물이 좀 남아있는 건 몰랐었는데 얘가 쏟아졌던 겁니다. 이상하게 축축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름 벌어졌죠.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냐면 이렇게 가방을 쏟아갖고 탈탈 터니까 후룩 떨어질 정도였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고민했었는데 가방 안에는 아이패드 미니와 케이스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하나 들어있었어요. 보조 배터리도 하나 들어있어요. 샤오미 거. 다 건져내고서 이제 말리기 시작했었는데 아마도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물에 빠지게 되면은 건지고 난 다음에 쌀이랑 같이 놔라. 그리고 제습기로다가 말려라. 2, 3일 뒤면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게 있기는 한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전원을 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전원 끌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화면에 안 나와요. 안 켜지니까. 자,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제가 바로 갔던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네, 근처에 확인해 보니까 유베이스가 있길래 유베이스로 달려갔죠. 자, 유베이스에 가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선 저는 애플케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얘기해 주셨던 게, 지금 바꾸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3일에서 4일 정도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원을 넣어봐라. 그 전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케어를 적용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살짝 한번 켜봤는데 안 켜졌어요. 어쨌든 갑자기 발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열이 그동안까지 안 나다가 발열이 나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이 엄청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계속 좀 말리고서 있었고 며칠이 지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딱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마음이 좀 두근반 세근반이 돼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애플 스토어, 여의도 애플 스토어를 미리 예약을 해놨고 가서 물어보게 되니까 저는 거기서 바로 교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교환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반납하고 나면은 제너럴하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너럴하게 3일이나 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얘를 열어봤었을 때 혹시라도 제가 뭐 안에 있는 부품을 바꿨거나 손을 댄 흔적이 있다라면 애플 케어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겠다 하고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 이틀 정도 지나서 딱 3일 정도 뒤에 물 한잔 마시고서 딱 전원을 켰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시 유베이스에 가서 접수를 했고 유베이스 담당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침 10시에 접수를 했는데 빨리 접수를 했으니까 운 좋으면 다음날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이패드 미니 재고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애플케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혹시 KT 데이터 쉐어링 LTE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적응 안 되는 거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그 고민하실 겁니다. 애플케어 가입을 할까 말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세요. 예. 특히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애플케어 적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애플케어는 맥을 쓰시게 되면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다시피 여러 가지 애플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거에 여러분들은 애플케어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아이폰 애플케어 적용은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이 아이패드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이패드를 위한 애플케어 알아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서 자, 우선은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보증을 해주고요. 모든 아이패드 1년간의 하드웨어 수리 보증과 90일간의 무상 기술 지원이 지원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3달까지는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고 1년간은 하드웨어를 수리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돈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애플케어가 있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돈을 주고 사시게 되면은 아이패드, 애플 펜슬, 애플 브랜드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거거든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애플케어를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간은 2번 정도는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유료로 바꿔줍니다. 얼마로 바꿔주냐면은 아이패드는 건당 5만 원에 바꿔줘요. 그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 3만 원에 바꿔준다고 되어져 있죠. 이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이 아이패드 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엎질렀거나 물이 들어갔거나 부셔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케어에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수리비가 거의 뭐 50만 원에서 그 이상이 나오게 되죠.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정도가 되는데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5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패드로다가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브랜드 뉴라고 이름을 쓰더라고요. 뭐 부품 재활용한 건 아니고 뭐 새 거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대 4번 정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아이패드에 구매를 할 때 애플케어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아이패드는 미니랑 아이패드 다 가격이 똑같거든요. 자, 미니를 보여드리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구입하기 누르잖아요. 쭉 밑에 내려가 볼게요. 대충 눌러보죠. 이거 사겠다고 하고 제일 비싼 걸로. 각인 안 하고 쭉 내려갑니다. 각인 없음. 애플 펜슬 안 살 거니까 쭉 내려가면은 써있죠. 애플케어 플러스 금액이 89,000원이에요. 89,000원이니까 이 정도는 전 처음에 돈 아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거 할인 많이 해주거든요. 아마 오프라인 매장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끼워서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8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얘는 반드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애플워치를 쓰고 있다. 애플워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보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깰 필요는 없지만은요. 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저한 두 번째 문제가 생겼던 건 뭐였었냐면은 바로 KT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5G를 쓰지 않고 지금 KT LTE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쓰고 있는 요금제를 쓰게 되면은 데이터 유심을 2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심 2개를 돈을 안 내고서 3개째부터 돈을 내게 돼 있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패드가 2개가 더 있어갖고 여기다가 각각 꽂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이패드 미니에 썼었던 걸 빼놨다가 혹시 유심도 고장이 났을까봐 해서 예전에 썼던 갤럭시 노트 8에 넣었었고요. 다시 빼서 이번에 받은 이 녀석한테 넣었었는데 못 잡는 겁니다. 이상하죠. 껐다 켰다 계속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락이 걸렸나 해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담당해서 상담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었냐면은 요즘에는 뭐 유심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보안이 강화가 됐고 제가 지금 폰에다가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락이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KT 플라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KT 대리점, KT만 취급하는 곳에 가서 처리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근처에 있는 KT 전문 대리점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 20분, 30분 씨름하셨던 것 같아요. 넣었다 빼봤는데도 안 되고 다른 태블릿에 되니까 되고 다른 데 한번 개통해볼까요 했는데 되고 아예 삭제하고 다시 봤었는데 딴 건 다 되는데 미니만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유심을 새로 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딴 건 되는데. 그럴까 하다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럼 플라자 갖고 와볼까요? 하니까 그분께서 그게 나을 것 같다. 플라자 쪽에서 더 잘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오후 늦게 제가 KT 플라자를 갔죠. 그쪽에서도 담당자분께서 계속 보시면서 보는데 씨름하시다가 안 됐었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안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은 고객님 이 모델이 5G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데이터 쉐어링을 하시게 되면은 가능한데 지금 고객님께서는 LTE 쉐어링을 쓰시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전에 됐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담당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그런데 이 기계는 안 써보셨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썼던 아이패드 미니가 10월 달에 샀던 거였으니까 그 기계는 안 되는데 새로 나온 기계는 락이 걸렸나? 그동안 규정이 바뀌었나? 잠깐 제가 주춤했었었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빠르게 또 네티즌 분들의 올려놨던 걸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담당자분한테도 이거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어요. 다른 플라자를 갈까? 이 플라자마다 쓰시는 분들이 다를 테니까요. 어제 그 담당자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주셨던 거는 뭐 강사님이라고 부르던데 그 위에서 기술적인 것들 자문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기가 5G 기기가 등록이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에서 등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제가 예전에 썼던 유심이 예전 유심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다가 넣었었던 건데 그거 말고 새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걸로 했어요. 그 7,700원 뭐 다음 달에 내기로 하고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첫 번째는 애플케어 플러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입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되거든요. 살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사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케어 플러스는 가입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패드 미니 6를 내가 샀는데 LTE 무제한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데이터 쉐어링 안 되는 거냐? 됩니다. 되니까요.
KT 프라자 가셔가지고 충분히 상담 받으시면서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세요. 잘해주실 테니까. 또 그분들이 처음에서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사례들이 제가 갔다 왔고 많이 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놓치지 말자.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IT에 대한 제품 리뷰나 이런 것들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요즘에 있는 상황들, 저랑 비슷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유심 빼가지고 넣은 다음에 껐다 하면 됩니다. 그 예전에는 그 본인께서 직접, 저도 마찬가지고요, APN을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리점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용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부터는 또 IT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